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200페이지 할 차례죠?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끝나고 중개 실무를 할 텐데 오늘 요약 프린터까지 가야 되는데 요약 프린터 어디까지 요약 프린터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알기는? 쳐다보긴 쳐다봤어요. 맨 뒤에 이제 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배울 것 중에서 보면 일단은 앞부분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 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건 양이 적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양이 엄청나 많죠. 그래서 가성비, 여러분들 가성비 아시죠? 네. 가성비로 굳이 따진다면 가성비가 영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공부한 양은 많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몇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게 이제 가성비가 영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중개사법에. 하나는 바로 이게 토지거래허가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안 배웠던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 배우는 양은 좀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만큼이라도 듣고 나중에 요약집 같은 거라든가 프린트문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본다면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하다가도 보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은 일단 공부를 일단 해놓으시라. 자, 뭐죠? 200페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 나오죠. 외국인 등 하면 뭐예요? 누구죠? 외국인 등 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저번 주에 배웠죠? 용어 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외국인 등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등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얼마 이상이 2분의 1. 자, 사원, 임원, 구성원 의결권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다면? 예,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은 뭐죠? 부동산 등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분양권, 입주권. 자, 여기에 임목광업자단, 공장자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국인 등과 그 다음 부동산 등 용어정의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구분해 봤고, 자, 그러면 또,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호주의는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상호주의라는 것이 국제관계상에서 구분이 되죠. 자,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개방시켜 놓고 있다. 언제부터 개방했다고 그랬어요? IMF 때 99년도 때부터 개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한해서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가 된다? 상호주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상호주의의 결정권자가 누구였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죠. 결정권자는 누구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의 취득, 보유,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일단 부동산 등의 취득 부분입니다. 취득 신고죠. 일단은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가 있었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냈죠? 60일. 예, 60일. 자, 6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한다?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한다 그랬어. 자,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등 취득은 체결일부터 60일 신고관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매매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계약. 자, 계약은 취득이죠. 취득은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죠. 예,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과 관련된 신고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계약과 관련된 취득은 그다음 매매에 들어가고 교환도 취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증여도 있죠. 자,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모두 계약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매매는 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처를 합니다. 뭐 해줘야 돼요? 저번 주에 배운 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저번 주에 배운 거 뭐 있었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 안 했죠? 예, 하기야 4월달까지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5월달부터는 좀 잔소리 좀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라. 그러면 두 가지가 걸리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해줘야 되고 취득 신고도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걸려버리죠. 그럼 두 개 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이거는 제외돼요.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원이 있죠. 계약 외의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어디다가 신고 관청 이렇게 되죠. 보죠. 계약 외의원이는 언제부터요? 취득일로부터. 그럼 계약 외의원은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가 있었어요? 상속, 경매, 판결, 환멸권 행사, 합병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계약 외의원인이죠. 계약 외의원인은 언제부터다? 취득일.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는 취득일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경매로 인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렇게 되죠. 시점 날짜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고요. 장소까지도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유 신고 있었죠. 계속 보유 신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이 외국 기업 즉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신고가 계속 보유 신고라고 그랬죠. 이건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어디다가 신고관청 이렇게 되죠. 신고관청 이렇게 됩니다. 보죠. 시점, 날짜, 장소, 시험제 다 나왔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다 나왔었어요. 날짜 당연히 다 나왔고요. 언제부터 이거 다 나왔습니다. 특히 경매 같은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지금 언제부터 나왔죠? 대금 완납일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 날짜, 장소를 모두 기억하라.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요거는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이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 외의 원인과 그다음에 또 계속 보유 신고 있었죠? 요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위반 시 과태료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부분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다라고 했습니다.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부동산 등 취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동산 등 취득입니다. 여기는 분양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등 취득인데, 여기는 무슨 취득이다? 토지입니다. 토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취득이에요. 취득 허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거래 허가와 취득 허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거래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다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취득 허가는 누구만 허가받는다? 예, 취득하는 사람만 허가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토지를 말 때 취득할 때 허가받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있죠? 팔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취득할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일단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으라 했죠?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생태, 그리고 야생 이렇게 됩니다.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물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군사, 문화시설, 문화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여기서는 일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이 지역에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요거에 대해서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위반 시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했죠?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금.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때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15일. 자, 허가 신청 어디다 해요? 신고관청이 하죠? 신고관청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지역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203페이지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24회 문제인데요. 자, 개업공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받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경매로 취득한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왜 X죠? 예, 취득일로부터 어떻게 되죠? 6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소로 취득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 자, 상소 계약 외원인이죠. 계약 외원이니까 이거는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계약체로부터 60일 이내 시공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그러면 뭐 안 한다? 취득 신고 안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 신고는 제외된다 라고 했었죠. 이거는 이런 문구는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신청 후의 절차 부분인데요. 그 뒤에 여기에 204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취득 신고나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자문서로 제출을 곤란한 경우에는 자, 이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14일 이내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일단 이런 취득 신고라든가 허가 신청을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로 제출하기에 곤란한 게 있다면 신고 또는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라 그랬어요? 14일 이내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모사 전송이 뭐예요? 예, 팩스예요, 팩스. 모사 전송 요거를 뭐라 한다? 팩스라고 합니다. 팩스로다가 제출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예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 확인. 자, 신고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뭘 확인한다? 등기상 증명서 요거를 떴다가 일단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성 및 제출을 한번 보세요. 그래 보니까 자, 외국인 등에 위임받은 사람은 자, 신고나 신청서에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성하고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배우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대행할 때 뭐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행을 뭘 대행할 수 있다? 제출. 작성은 누가 하고요? 거래 당사자나 개업공개사가 작성하고 신고 의무자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 대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들고 가서 제출만 하는 걸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외국인 등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까지 대행할 수 있다? 작성까지를 대행할 수 있다. 왜 여기서는 작성까지로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외국인이니까. 간단하죠? 외국인이니까. 왜? 외국이니까 왜요? 네, 한글 잘 모르죠? 그래서 작성까지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다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작성까지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 신고 관리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분기 종료 1개월 이내 일단 시도지사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다시 이거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1개월 이내 누구한테 다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된 부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 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요약 프린트 한번 보라 그랬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해요?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예,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이때 지정권자가 있죠. 지정권자가 누구다? 예,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뭐예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이렇게 걸쳐있는 지역에 있다면 경기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시정원이죠. 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이 동단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경기도 지역이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는 거라면 국가가 하는 거라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지역과 기간인데요. 지정 기간은 몇 년 이내 기간을 한다 그랬죠?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는데 지정 지역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만 된다 그랬죠? 일단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다음에 또 자, 투기 억제 목적이라 그랬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자,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 상승,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됩니다. 좋은 쪽으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해요? 땅값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돼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행위 제한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완화된다면, 해제된다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에 완자를 뭘로 고칠 수 있냐면 강자로 고칠 수 있어요. 강화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틀리죠.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완자를 뭘로 가지고? 네, 강자로. 어디서 나왔냐면 공법에서. 요거 작년 이전까지는요. 작년부터 이 과목이 들어왔고 재작년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공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공법에 국토기획법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국토기획법이 있던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저 부동산거래 신고에다 땡겨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문제 참 치사하게 나오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완자를 뭘로 바꿔서 한번 나왔더라? 강자로다가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 인근 지역. 자, 땅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지역. 자, 그러면 보죠. 이렇게 투기적 거래가 서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투기적 거래가 상행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지정 절차를 보죠. 일단 지정 절차.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지정권자. 일단 지정권자부터 보죠. 지정권자는 누구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자, 이게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자, 심의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의 심의? 중앙도계위. 중앙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죠. 중앙도계위에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시도도계위에 심의를 거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공법에서는 아마 이게 도계위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가지고 중앙도계위와 지방도계위 이렇게 아마 구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방도계라고 하면 틀려요. 자, 지방도계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집니다. 시도도계위와 시군구 도계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에 도계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명시에도 뭐가 있다? 도계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지방도계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줘야 돼요. 뭐라고 구분하라? 시도, 도계위에 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자, 위원회 하면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심의가 그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죠. 심의 거치는데 이 가운데서 자, 심의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재지정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의견을 청취한다. 어떻게 할 때? 재지정시. 자, 의견을 청취하라 했습니다. 자, 재지정은 뭐예요?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몇 년 범위에 지정하죠? 예, 5년 범위 지정하는데 5년 동안 일단 해놨는데 계속 투기적 거래가 계속 뭡니까? 성행하거나 아니면 집값 계속 올라가요. 허가되는데도 그럼 계속 지정해줘야죠. 이때가 이제 다시 지정할 때가 재지정이죠. 이때 의견을 들어라. 그럼 누구의 의견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이때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시군구의 의견 들어야 되고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어라?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의견은 어떤 경우 의견 듣는다? 재지정 시에만 의견 듣는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자, 이제 재지정 시에는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치겠죠. 자, 그러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지하게 되는데요. 자, 통지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통지한다?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요. 시도지사는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시군구에다가 통지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청장한테 직접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통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어떤 걸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일단은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는 국장. 왜? 국장도 알아야지만 되죠? 네, 그래서 국장과 시군구 이렇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때 시군구청장이 일단 바빠져요. 시군구청장은 일단은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지체 없이 어디로 통지하냐면 등기소장. 등기소장에게 뭐 한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등기소장이 왜 통지해요? 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등기소가 있죠. 근데 광명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되는 게 아니죠. 전체가 한다면 자기 지역이 전체가 만약에 허가지에 지정된다면 등기소에서도 뭐 그냥 여기 우리 지역이 다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광명시의 일부 지역이에요. 그럼 등기소는 어떻게 돼요? 그쪽 지역에 등기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등기 신청 들어올 때는 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죠. 허가증이 첨부되는지. 허가증이 첨부되지만 등기됩니다. 허가증이 첨부되는지 확인해 줘야죠. 그걸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7일 이상 뭐하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또 15일간 어떻게 한다? 열람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7일 이상 뭐하고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자, 이제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7일간 공고하고 15일 이상 열람한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거 바꿨죠? 네. 그 다음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한다. 이렇게 숫자도 바꿔놨죠?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길 바라야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쉬워요? 이거 나중에 읽다 보면요. 사실 가끔씩 제가 이제 문제 내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내가 문제 낼 거 내가 틀려요. 이런 거 하나씩 바꿔나가서 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내가 문제 내놓고 내가 놓칩니다, 이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상대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 문제들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옛날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전통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 이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을
전공한 사람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되면요,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학에 대해서 너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 이쪽 중개사법은요, 거의 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학 교수들 보면 부동산 중개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론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부동산 학 전공자예요. 학 전공자가 중개론을 강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 잘 모르죠? 네, 이 사람들 법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 출제는 해야 되겠고 법조문 갖다 놓고 뭐만 바꾸는 거예요? 네, 숫자 바꾸고 말만 바꾸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서 욕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효력은 자, 며칠 후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5일 후에 발생한다 그랬죠? 자, 207페이지 보면 지정 해제 축소 나옵니다. 자,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다음에 또 사유가 없어졌다고. 자, 지정 사유가 없어져 인정되거나 축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제하거나 일부러 축소해야 한다. 자, 해제 축소를 하야 한답니다. 해제 축소를 뭐 한다? 하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야 한다예요. 자,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 사유가 없어졌을 때, 요청이 있을 때 이때는 뭐 한다? 하야 한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지정은 어떻게 한다? 이 지정은 할 수 있다예요. 국장 실효이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데 해제 축소는 어떻게 한다? 하야 한다. 자, 그리고 또 해제 축소도 당연히 이 절차를 준용하게 되고요.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공고한 날, 그날부터 발생해요. 해제 축소만큼은 그날부터 발생한다. 자, 왜 그날부터냐? 해제 축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해제나 축소는. 그러다 보니까 그날부터 효력 발생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해제 축소는 그날부터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권자를 보죠.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뭐예요? 시, 군, 구청장. 이걸 토지 소재 시군구청장을 뭐라 그런다? 허가관청이라 그러죠. 허가관청. 자, 그럼 허가 대상을 보면요. 자,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이전 설정에 대한 계약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큰 틀로만 보죠.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 권리죠. 거기에 대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예약. 요게 이제 큰 틀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근데 그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가 뭐냐. 그 밑에 알아두게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자, 뭐 대물변제계약, 양도담보, 가등담보, 매도담보 뭐 이런 거 있죠. 자, 판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입니다. 자, 근데 세부적으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까지는 나온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법조문을 중심으로 일단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소유권, 지상권에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상계약만 해당되죠. 무상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뭘 얘기한다? 다시 이제 큰 틀로 다시 구분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뭐예요? 예, 설정하는, 소유권, 지상권을 설정,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예약.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취득 목적하는 권리까지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 유상, 예, 유상만 해당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기준 면적을 보죠. 허가기준 면적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오죠. 자, 이 기준 면적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이 허가기준 면적을 보면 자, 주거지역 180 이하는 허가 대상 아니다,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럼 180을 뭐하면? 넘으면,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면, 자, 180 이하라면 180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초과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반대편은 자, 180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고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상업지역은 어떻게 된다? 200. 그 다음 공업은 660, 녹지 100, 미지정 90 이렇게 되죠. 도시지역 외에는요, 임야 1000, 농지 500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걸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은, 자, 여러분들 좀 이거는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죠? 시험 문제 종종 나왔던 본입니다. 주 18, 그 다음에 상위 066
그다음에 녹백 미구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도시 지역 외에는요. 농오 임천 뭐 임천 그다음에 농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일단 주 18 뭐예요? 18이니까 주 180 상 2 상 얼마? 상업 200 066 공업지역 660 녹백 녹지 100 미지정 9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 660 녹지 100 미지정 90. 자, 그 다음에 도시역 외로서 임천 임야 얼마? 1000 농지 얼마? 500 5000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임야보다는 좀 좁겠죠, 농지가. 자, 500 이렇게 됩니다. 요 면적 실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공간 경우 거기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로 정한 경우라면 거기에 따른다 그랬죠. 자, 그럼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합니다. 자, 지정권자가 주거지역, 자, 토지거래 허가를 해놓습니다. 200%로 지정해놨습니다. 200%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면 얼마가 초과되면 허가 대상이에요? 200%로다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면 얼마가 초과되면 허가 대상이 된다? 네, 360. 주거지역의 기본이 뭐예요? 네, 180 초과되면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이걸 200%나 해놨다면 어떻게 된다? 네, 360. 예전에 여러분들이 시흥에 사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흥이요. 10몇 년 전에 한창 왜 토지 막 뜰 때 있죠. 그때 시흥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가 10%로 지정됐었던 지역이었어요. 여기 지금 몇 프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10% 이상부터. 그러니까 그때 시흥에서 뭐를 거래도 허가받았냐면 빌라 같은 거 있죠. 시흥 지역, 그거 뭡니까? 제가 지역을 잘못, 시흥이 아니고 그래서 화성이에요, 화성. 시흥은 여기죠, 여기 아니고 화성 지역 있죠, 저 밑에. 화성 지역에. 화성 지역에서 보면 10%로 지정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빌라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예요? 10% 이상, 300% 이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일부의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허가 면적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로부터 1년 이내 전부터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계약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이란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하면 뭐다? 하나의 단위. 하나의 단위.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제곱미터짜리 주거지역에, 자, 이제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거예요. 200제곱미터짜리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200m예요. 그러면 200제곱미터 허가 대상 이해 안 해요? 주거지역입니다. 200제곱미터입니다. 허가 대상? 이죠? 주거 얼마? 180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줘야죠. 요거만. 자, 토지의 일부를 일단 거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제곱미터만 계약 체결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일부인 100제곱미터만 계약 체결했습니다. 허가 대상 이해 아니에요? 일단 아니죠. 자, 일단 아닙니다. 자, 그런데 100제곱미터를 계약 체결 안 해서 1년 안에 다시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계약 체결한다면 이 두 개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두 개를, 자, 요거를 체결하고 나서 1년에는 다시 이거를 체결한다면 이게 1단의 토지죠? 일부에 대해서 체결하고 다시 일부 체결하는 거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럼 이거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 하나의 거래로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분할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밑에 보니까 분할 거래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지정해놓은 뒤에 이 200제곱미터를 쪼개가지고 100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아까 거는 분할이 안 된 상태에 일부 계약 체결한 거죠? 근데 아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자, 분할을 시켜놨다고 한다면 이때 최초 거래안에서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왜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목적으로 일부러 쪼개놓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최초 거래안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자, 이때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뭐와 뭐를 첨부해요? 토지 이용 계획과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적어서 토지 이용 계획서, 그 다음에 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요 두 가지를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제출? 허가 관청. 허가 관청이 뭐예요? 예,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자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데, 근데 자, 여러분들 209페이지 보세요.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변경허가 다 뭐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일단은 허가관청에서는 필요한 조사합니다.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하고 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촬영 보관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죠. 토지 이용 계획서와 그 다음에 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토지 이용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있죠.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21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있죠. 거기에 하나 밑줄 치겠습니다.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몇 년 이상? 네,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이에요. 2년 이상의 산림경영인데 반기별로 구체적 작업 일정을 포함하는, 반기가 뭐예요? 6개월이죠, 6개월. 분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자, 반기별로 작업 일정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 자금 조달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등기일까지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요. 취득 자금 조달이 변경됐다면 등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자, 착공일 이것도 하나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착공일은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초가 지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년 초가 지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요. 나 이 땅 사가지고 뭐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 짓겠다고 했으면 이때 착공일은 취득일로부터 몇 년? 예, 2년의 주택 지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기간에서는 허가인가 승인 이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아까 잠깐 했었죠. 며칠이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요? 예,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죠. 그래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그 다음에 또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라 그랬죠. 근데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는 겁니다.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하라? 이때는 협의 사실을 예,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라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통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통지가 없거나 협의 사실 통지가 없을 때는, 자,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 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하나 나옵니다. 끝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난 날부터가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안 하고 그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국가가 대상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공법에 저번 주에도 잠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법에서 어떤 행위자리나 이런 데서 국가가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제외돼요. 예, 다 제외되죠? 예, 다 면제되거나 제외되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서는 국가 등이 일방이라면 어떻게 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는 오히려 강화된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 등이라면 허가 일단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죠.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등. 자, 국가 등 하면 뭐죠?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국가 등이죠.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런 국가 등이라면, 자, 시장군수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그랬죠. 협의가 성립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등이라면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고, 허가권자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 제출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국유재산 종합관리계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허가 기준에 적법히 취득 처분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게 취득 처분하고 나서 이걸 내용을 허가원체 뭐하면 통보하면 이때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죠.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등이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나옵니다. 자,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다음의 경우 토지거래가 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다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뭐 1, 2, 3번에다가 그 뒤에 나오니까 뭐 있어요? 저쪽 21번까지 나오네요. 양이 좀 많죠? 자, 일단 누구 안 받아요? 누가 하는 건? 국가 등이 하는 것은 허가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국가 등 뭐예요? 수용됐거나 그 다음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또 협의 취득했거나 협의 취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매수 청구됐고 청구한 것을 매수하거나. 자, 불허가 처분됐을 때 매수 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경매나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공매나 이런 것들이요. 뭐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물납 이런 것도 있어요. 물납 들어보셨죠? 네. 세금이나 과징금 같은 거 국에다가 땅으로다 내는 거 있죠. 네. 자, 이런 것들 저기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는 거라면 국가 등이 하는 거. 자, 이거 경매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중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죠. 국가 등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압류부동산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부동산 공매,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된다? 누가 하는 거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뭐 했을 때? 체납했을 때.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걸 강제징수하는 것이 이거였죠? 이거 누가 하는 거다? 국가 등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하나씩 외우려지 말고 누가 한다면 국가 등이 한다면 이때는 뭐 한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양. 자, 분양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또 공장 이런 겁니다. 자, 주택, 상가, 택지. 자, 택지, 주택, 상가, 택지, 공장 이런 것들. 자, 주택, 상가, 택지, 공장 이런 것들을 다 뭐다? 분양할 때 일단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획 체결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허가 대상이 아니죠? 예,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돼요? 이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있습니다. 자,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몇 회 이상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서 몇 회? 3회 이상 뭐 했을 때? 유찰했을 때. 자, 이제 요런 정도까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의 이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국인 토지수도가 아까 저쪽에 외국인 토지수도 허가 배웠죠? 외국인 토지수도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까 저기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 그것도 있어요. 저쪽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 허가를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 취득 허가 받으면 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 허가 안 받는다. 양쪽 규정이 지금 다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받으면 되지. 이게 아마 나중에 조문 정리하면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자, 비업무용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업무용 부동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은행, 금융기관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가지고 있죠. 이거 처분하라 그랬죠? 1년에 처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팔고 개업공사에 맡겨서도 팔고. 근데 그래도 안 팔리면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 자,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누가 대신 팔아주는 거?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거다. 자, 그럼 이거는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적 거래입니다. 공적 거래가 아니에요. 사적 거래예요. 그래서 자, 비호명 부동산 보면은 허가 대상 2단이다. 허가 대상 2단이다. 네, 허가 대상 2단. 왜 그랬죠? 사적 거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 대상 2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대신 팔아주고 있는 중? 자산관리공사, 국가 등에 포함되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 특혜를 좀 준 거예요. 특혜를 준다. 몇 회 이상? 예, 이제 3회 이상 유찰할 때. 근데 원래는 허가 받습니다. 원래 허가 받는데 몇 회 이상? 3회 이상 유찰할 때는 특혜를 준다. 허가 대상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을 보죠. 허가 기준을 보면 그 이제 허가를 하연한 경우 있죠. 자, 허가를 하연한 경우 있는데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7번까지가 나옵니다. 자, 허가를 하연한 경우 한번 보죠.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여러분 이제 교재는 7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5가지로 한번 이제 정리해 봅니다. 거주용,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익 시설,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통상경제활동, 이렇게 일단 5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는 거복, 농사통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 거주용. 자, 여러분들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된 지역에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합니다. 뭘 제출하죠? 토지 이용계획서 제출하죠. 나 이 땅 사가지고 집 지어서 살겠다라고 했다면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집 지어서 살겠다는데 너 거기서 살지 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편익시설. 뭐가 있을까요? 뭐 경로당, 양로원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복지 편익시설 허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농업 등. 이게 제가 임의적으로 농업 등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포함됐을 거예요. 자, 농업 등은 농업, 그 다음에 어업, 그 다음에 임업, 그 다음에 또 축산업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농업 등은 뭐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이렇게 지금 4가지를 묶어서 제가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표시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표시한 거니까 자, 시험 문제는 축산업만 나옵니다. 임업만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는 다 제가 뭘로 묶어놨다? 농업 등으로 묶어놨습니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요 4가지 일단은 허가를 해야 한다. 이 농업등입니다. 농업등.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조건이 있습니다. 요때 조건을 조금 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걸로 취득할 때는요. 거주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30km 이내에 있는 토지여야지만 됩니다. 30km 이내에 있는 토지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농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몇 킬로? 80k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자, 대체농지가 뭐예요? 대체농지. 자, 일단은 농지가 수용되죠. 그러면 이제 농업인이 농지가 내 땅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럼 보상금을 받죠? 근데 보상금 안 받고 나는 다른 지역 농지로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농지죠. 이건 몇 킬로네요? 80km. 왜 이렇게 80km 길어요? 그 없을 수 있죠? 네. 30km 안에 줄 농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유있게 범위를 더 넓혀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대체농지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일단 종전가격 이해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에 취득하는 것이고 종전가격 이해해주면 된다. 자, 요까지만이라도 일단 기억해냈어요. 이때 종전가격은 뭐겠어요? 그렇죠.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이때 종전가격, 여러분들이 보상된 가격 있죠? 왜? 자,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보상가 있죠? 보상가?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 이해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농업동에서는 요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되고요. 자, 사업시행. 사업시행은 자, 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정목적 적합.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시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광시군. 인접특광시군까지입니다. 여기는 뭐까지? 인접특광시군까지. 자,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합니다.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지정목적 적합. 지정목적 적합. 구역, 지역. 여러분들 이제 용도지역, 용도구역 있죠? 그 지역구역에 적합하다면 허가를 해야 되고요. 자, 이미 허가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 당시에 특광시군이나 인접특광시군에서 뭐 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미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땅을 더 취득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허가 안 내줘 버리면 사업 시행하는 게 지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인접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요. 분양을 위한 사업 시행. 자, 분양을 위한 사업 시행일 때, 자, 사업 시행자가 뭐를 목적으로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 이때, 요거는 잠깐 같다. 다른 데서 얘기해 놓겠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네, 가끔 이래요, 보면. 자, 일단 통상결제 이거 보죠. 넘어갑니다. 자, 통상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뭐 된다? 일단은 현상보존. 자,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현상 보존이 있습니다. 자, 대체 토지 취득하는 것은 뭐다? 요때 똑같아요. 3년 이내 종전가격. 요 내용 똑같고 현상 보존 요것도 마찬가지로 통상결정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허가를 하야하는 경우 들어갑니다. 자, 보죠. 이렇게 허가 기준, 허가를 하야하는 경우는 요 5가지 정리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15페이지로 갑니다. 215페이지 보면 허가의 불복 나오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